원내대표가 문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걸 보고요. 제가 이거 방송 언어는 아니지만 보통 네 가지가 없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전직 대통령들이 투옥이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을 벌써 4명째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자격지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의 자격지심 가지고 이것을 이제 정말 네 가지 없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앞에서 이상민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이건 예의에도 안 맞고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국민의 힘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인 정의를 제대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스스로 생각하시는 좀 근데 저는 뭐 솔직히는 포기했습니다.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서. 준비된 서울시장.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4.7 보궐선거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여야 간의 선거 레이스가 불붙기 시작했는데요. 각 당마다 보궐선거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진 분이시죠. 김진애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말에 첫 도시 전문가 시장이 될 거라면 이제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지셨는데요. 출마를 결심하신 결정적인 계기와 또 이유가 있으실까요? 바로 시대 정신이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박원순 시장이 등장했을 때는 시민운동가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울의 사람과 복지와 문화와 역사와 환경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기운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현재의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뭐 네. 주택 공급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 그런가 하면 세계 도시 서울로 성장해야 되는 문제, 또 광역 메트로폴리탄 서울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 문제, 그런가 하면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넘어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서울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때는 여기에는 전문가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도시계획 박사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실무 생활을 해와서 민간과 또 공공의 정책을 알고 좀 더 자랑하자면 정무적인 감각도 좀 있고 네. 여러 가지 해서 제가 이번에는 꼭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무와 정무적인 감각을 다 네. 겸비하셨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생각하시는 서울의 도시계획 구상과 방향, 큰 그림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크게는요, 제가 진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개발이요? 네네. 여태까지는 이제 상당히 많은 가짜 개발, 거품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했다. 네. 특히 이제 이명박 오세훈 시장의 뉴타운 개발 같은 건 굉장히 나쁜 개발이었다. 근데 이제 진짜 개발이라고 제가 특히 얘기를 드리는 뜻은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여러 가지 소프트한 거를 강조하시다 보니까 네. 서울이 필요한 개발에 대해서 조금 추진력이 좀 덜 하셨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범보수 야권에서는 무조건 개발하고 무조건 모든 거 철폐해서 옛날에 불도저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씁니다. 한편에서는 고삐도 확실히 잡으면서 박차도 가할 수 있는 이런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네. 제가 예를 들어 보자면 오늘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그 의지이기도 하고 또 저하고도 오랜 동안 이건 필요하다고 이제 좀 호흡을 맞춰왔던 일인데 저는 이번에 공약에서 역세권 미드타운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네. 좀 이제 차도 필요 없고 좀 걸어 다니고 여러 가지가 좀 섞이고 또 분양과 임대와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그래서 좀 젊은 세대와 좀 이제 젊은 왜 그 요새 실버 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분들이 좀 쉽게 살 수 있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이 있는 이런 거를 꿈꿔왔는데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시행령을 그냥 해놓잖아요. 네. 그럼 가만 놔두면은 그냥 막 개발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고삐를 줘야 되는 게 서울시장이 해야 되는 네. 일이거든요. 그거 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을 이제 네, 먼저 네. 해주셨는데 네. 역세권 미드타운 이제 네. 우리나라에 지금 역세권이 뭐 수백 개가 있죠. 네, 네. 역세권이 많이 이제 현재 뭐 이미 개발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이런 생각을 추진하시는 하시면 정책이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307개의 이제 역이 있어요. 네. 그 중에는 이제 가령 뭐 강남역처럼 굉장히 잘 개발된 데도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하철역, 우리 지하철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최고의 시스템이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거대 도시에서는 특히 지하철역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쉽게도 우리는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많이 지었는데 예. 역세권 근처에 아주 이렇게 좀 쉽게 직주 근접이 되고 직주 밀착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는 잘 개발이 안 돼서 그러니까 예컨대 들어보시면 지하철역 바로 앞에는 높은 건물이 있는데 바로 네. 한 켜만 뒤로 들어가면 갑자기 3, 4층 뭐 이렇게 되는 데 격차가 굉장히 너무 크다.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역으로서 네. 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는 여태까지 250m 주변을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걸 넓히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시장이 좀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를 잘 아는 사람이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역 주변에 이미 이제 크게 개발이 돼 있는 그 주변 지역까지. 주변에 저개발되어 주변 있는 지역으로 곳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개발하겠다는 구역으로. 네, 구역으로. 근데 이렇게 제가 개발하겠다는 표현을 이렇게 네. 이제 하면 안 되고요. 민간의 활력으로 자율적으로 개발이 일어나게끔. 자율적인 개발이 그러면서 일어나게끔 이번에 하겠다. 용적률이나 완화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또 공공에서 환수를 해서 공공임대나 이런 걸 확보하는 이렇게 되면 좀 이제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에 이제 또 서울시장 이제 출마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니까 네. 많은 이제 공약들을 내놓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아파트 수십만 호를 짓겠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개발 규제를 뭐 하겠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김 의원님께서 네. 많은 좀 비판을 하셨던 걸로 알고 저는 있는데 일단 어떻게 한마디로 생각하십니까? 얘기를 하면은요. 네. 숫자 노름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 후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철수 후보가 74만 호를 얘기했는데 연간 거의 15만 호거든요. 근데 우리가 90년대에 주택 200만 호를 지을 때도 연간 9만 호밖에 못 졌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그때는 땅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마추어라서 그러는 거고요. 그런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 비슷하게 나경원 후보도 64만 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숫자 이걸 아무 비판 의식 없이 언론에서 치러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고요. 불가능하다는 그리고 말씀이죠. 모든 규제를 철폐를 하잖아요. 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겁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선이 있어야 그것보다 좀 높여줄 때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야지 그거를 개발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고 그러는데 다 풀어주고 나면은 그냥 부동산에 거품에다 기름 붓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범보수 야권의 위험한 이 과거로 퇴행하는 네. 그리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불도저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 규제가 없는 시장 사회는 없습니다. 시장 알겠습니다. 사회는 고삐를 풀고 나면은 네. 모든 사람이 탐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제어를 해주는 게 규제고요. 인센티브는 좀 더 잘했을 때 네. 조금 더 잘하게 네. 해주는 게 인센티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열린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도 경선 출마 의지를 밝혔는데요. 열린민주당 경선 방식이나 시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이거는 이제 열린민주당은요, 저희는 이제 추천에 의해서 일정 퍼센트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의지가 있으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상당 퍼센트 받았고, 또 정봉주 위원도 상당 퍼센트를 받아서 사실은 4명이 이제 추천을 꽤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2명이 출마 의지를 밝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회와 정견 발표와 또 패널 토론과 이런 걸 거쳐서 2월 9일 날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우상호 의원과 또 이제 단일화도 이제 합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하고 이제 뭐 그런 의견을 교환을 했는데요. 네. 이거 이제 이번이 보궐선거고, 그리고 상당히 첨예하게 붙는 거기 때문에, 네. 범보수 야권이 저렇게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비해서, 범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와글와글하고 북적북적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일화는 필수고, 특히 저희 세력에서는 10년 전에 박원순 시장의 단일화에 대한 성공 모델이 이미 있습니다. 당시에 박영선 후보와 또 민주노동당 최기호 후보 해가지고 이제 아주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단일화를 하고 승리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을 잘 살펴보면서 이번에 바람을 한번 제대로 일으켜보자. 여권에서도 단일화는 필수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보수 야권이 시끌시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빅3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모두 출마를 선언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오늘 안철수 후보께서 국민의당 후보께서 단일화 얘기 과정을 국민의힘에 본인이 가서 그냥 하겠다. 근데 입당은 안 하고 경선만 하겠다. 네, 오픈 경선을 김종인 말씀하셨죠. 비대위원장께서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그거를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선거법에 이게 있나? 그 국민의힘의 당원에도 이게 불과하게 돼 있고요. 선거법에도 저는 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안철수 후보가 항상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 체계를 무시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없이 그냥 카드를 던진 게 아닌가. 그만큼 성급하다는 거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신년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저께 특히 사면에 대한 단호한 태도,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게 봤고요. 네. 굉장히 자유롭게 그 기자들이 질문하고 하는 과정들이 여태까지 그전 대통령들의 너무 짜여진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정말 민주주의적이라고 봤습니다. 네네. 네. 그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또 입양 문제 또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네. 근데 이제 뭐 청와대에서는 파양 의미가 아니고 네. 입양 사전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이제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건 이 뭐 부분은 당연한 어떻게 거고요. 이제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2시간을 이제 연달아 하시니까 차근차근 얘기 못 하셔서 오는 약간의 그러니까 어법이 약간 안 좋았다, 단어 설정이. 근데 저는 이걸 생각을 항상 이제 그런 거를 보면 항상 뭐 야권에, 범보수 야권에도 항상 조그만 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 데는 굉장하니까는요. 근데 저는 이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친부모들한테는 입양 숙려제라는 게 있어요. 네. 입양을 보낼지 말지. 네. 근데 앞으로 양부모가 될 사람들한테도 그런 기간이 필요해. 근데 입양 숙려제는 아니고 이거는 사전 위탁 보호제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같이 살아보고 서로 잘 맞느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게 외국에는 제도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만 쓰고 있고 이게 아직 법제화가 못 됐기 때문에 그런 법제화도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거를 전 얘기하신 거로 봤는데 네. 뭐 대통령께서도 조금만 우리 앵커 의원님께서도 가끔 요만큼 실수하시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라고 좀 봅니다. 네. 뜻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또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선긋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걸 보고요. 제가 이거 방송 언어는 아니지만 보통 4가지가 없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전직 대통령들이 투옥이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을 벌써 4명째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자격지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의 자격지심 가지고 이것을 이제 정말 4가지 없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앞에서 이상민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이건 예의에도 안 맞고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국민의 힘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인 정의를 제대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스스로 생각하시는 근데 저는 뭐 솔직히는 포기했습니다.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이제 비대위원께서 김병민 비대위원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3월 초까지는 후보를 이제 확정할 계획이다 했는데 현재 그 여권의 계획은 어느 시점에까지는 아니 후보가 이거는 뭐 확실한 단일화가 게요. 돼야 저희가 된다고 우상호 위원하고 제가 특히 합의를 한 거는 네. 저희는 현역 위원이기 때문에 한 달 전까지는 결정이 돼 있어야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둘이 다 의원직 던져버리면 조금 아깝잖아요. 선거 한 달 전이요? 그러니까 3월 8일까지죠. 그래서 아마 대개 3월 초를 얘기하는 거고요. 3월 18일부터 등록이기 때문에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정확히 3월 초가 적당한 시점이긴 합니다. 네. 그런 데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네. 네. 두 사람 다, 아니요, 또 한 분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정의당의 권수정 의원도 현역 시의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거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만약 범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다 같이 단일화를 한다면 네네. 이런 것도 고려해 넣어야 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정말 솔직하고 시원한 답변 해주셨는데요. 네. 끝으로 선거 전까지 앞으로 의정 활동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지 짧게 여쭙겠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 아주 이제 영세 세입자들 3억 미만의 이분들의 그 전세 보증금 떼이는 게 엄청나게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호하는 세계 제도 오늘 법안 발의를 했고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국토위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주택 공급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이제 법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선거 활동도 이제 중요하시지만 저희 방송 끝나면 이제 퇴근하십니까? 오늘은요, 또 오늘은 서울의 현장, 제가 차림이 이런 게 서울 현장으로 네. 가서 제가 알쓸 서울 속을 이제 자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피곤해서 오늘 일찍 가려옵니다. 예, 또 쉴 때 쉬셔야죠. 네. 네네. 앞으로 활동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는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